네, 그간의 상승을 또 허무하게 되돌리는 모습이 기술주 쪽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별로의 좀 갭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게 가장 특이의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해석을 또 붙여주실지 저희 최현우 전문가의 시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상승이 좀 무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하루아침에 또 굉장히 큰 폭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인 파악 어떻게 하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뭐 생산자 물가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여전히 높게 나온 것으로 그게 또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도 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인플레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연 3회에서 4회 금리 인상, 3회 하는 건 확실한데, 뭐, 그거 안 잡힐 때는 4회까지 하겠다라는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기술주가 좀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뭐 3월에 하는 거 기정사실이고, 연 4회 하는 것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기술주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우가 한 0.5%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이 2.5% 급락했습니다. S&P 500이 1.4% 하락했는데요. 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 항공주가 좀 강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5% 상승,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강했고, 지금 GM이 1.2% 상승. 그 자동차주가 강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했는데요. 보그워너라는 자동차 부품주는 4.3% 상승, 다나가 2.8% 상승, 그 다음에 리어가 2.8% 상승, 에디언트가 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강했는데요. 카니발이 2.6% 상승,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4% 상승, 익스피디어가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2.2% 상승했는데요. 장중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밸런스는 현재 GM보다 전기차 전략에서 한 1년 정도 포드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탱 마하, 그 다음에 전기 픽업 트럭인 F150이 수요가 견조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이 어제 역시 항공주가 강세였는데 델타 항공이 2% 상승했는데요. 21년 4분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의 여행 수요가 강력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이 5% 상승인데요. 스티펄 증권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여전히 성장 기회가 열려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어제 5.2% 상승했는데요. 21년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약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6.7% 급락을 했는데요. 콜럼보라는 소년이 있는데 전기차 해킹으로 자율주행 기능 전기차를 해킹했다. 각국의 테슬라 전기차 한 25대를 해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해킹으로 자율주행 기능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9.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예상치 20만 건을 상회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과 연 3회에서 4회 인상을 지지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인플레 억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 CPI를 2% 내로 돌려놔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었던 뭐라 해야 될까 3일천 원화로 끝나버렸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다만 이렇게 기술주가 많이 올라올 때 제가 그러니까 설레발도 심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단기로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것이지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주머니에 챙겨 넣자 이런 전략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너무 또 훅 빠져가지고 기술주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던 거는 국채금리의 영향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맨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뭐 PPI요? 이제 그런 PPI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연은 총재들 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말고 뭐 시카고나 결국에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들도 다 같은 이제 비슷한 의견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연준 부의장도 결국에는 물가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 모든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된다. 역시 기술주들에게는 타격을 입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직격탄을 입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 15,500 정도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이라고 봤는데 조금 예상보다 빨리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가 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굳어질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랄 것 같지는 않은데 강력한 도구를 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깊게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강력한 도구라는 게 연준이 네. 쓸 수 있는 거는 결국 한정돼 있네요. 금리하고 지금 쓸 수 있는 거 양적 긴축인데 네. 뭐 더 이상 강력한 거는 없죠.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숙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뭐 이거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니에요. 그것도 네. 그렇고 뭐 금리 인상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안 잡히면 양적 네. 긴축도 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에 금리 인상 폭을 또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거는 아니고. 예, 0.5% 하는 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횟수를 또 조절할 가능성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에 띄었다는 게 또 공포지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네, 공포지수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이제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네. 공포지수는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많이 뛰더라고요. 네. 공포지수가. 예. 공포지수는 어차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지수가 안정되고 지수가 상승하면은 공포심리는 줄어드는 것이고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하나 PPI와 함께 지금 노동지표, 고용지표에도 좀 주목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원인은 오미크론 탓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많아지는 게 인건비로 너무 많이 돈이 나갈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의 훼손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인건비는 많이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까지 지금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네. 기업들은 지금 인건비 부담이 좀 많더라고요. 심각한데요. 예.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을 계속적으로 정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있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은 뭐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IB들의 지금 전체적인 뭐 종목의 컨센서스를 볼 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너무 좀 높게 잡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해 이익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오는데 추정치에 못 미치면 주가는 또 하락 압력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좀 내려와야지 주가가 네.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가이던스는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 봐야 되겠죠. 예. 네. 결국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기술주여가지고 메타가 한 2%, 애플도 보니까 1.9 밀렸고, 아마존이 2.4, 뭐 넷플릭스 3.3,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빵주식들 다 밀려났습니다. 이것들은 다 관리 대상으로 보시죠, 전문가님.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쪽으로 보시죠. 네, 그렇죠. 다 기술주들. 기술주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빅테크 주식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어제 뭐 상당폭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지수도 많이 내렸고 하락했었어요. 예. 근데 뭐 개별 종목들도 어제 뭐 대부분 뭐 한 5% 이상 다 박살을 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2% 정도 빠졌는데 네.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한 약 0.9% 1% 정도 상승했고 뭐 램리서치나 이런 것들도 어제 뭐 한 1% 내외 정도 그러니까 0.89% 정도 상승해가지고 네. 종목별로는 타격을 입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아닌 종목들도 리오프닝 있고. 관련주가 또 강했죠? 네, 어제는 예. 이제 그랬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유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팬데믹으로 갈 수도 없다. 지금 풍토병 이거는 이제 뭐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착화 그냥 시켜가지고 그냥 풍토병화 시켜가지고 네. 결국 엔데믹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같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 뭐 그다음에 여행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우리나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저희 팍스로비드 사용 가능한가요?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죠. 들어왔는데 사용은 언제서부터인지 바로 저도. 다음날 하더라고요, 이게. 예. 네.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이제 별개의 관계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별개다? 조금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빠르면은 네. 한 2분기 안에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지치잖아요. 저희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도 심리적 민감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자유를 언제쯤이나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커플링화되는 리오프닝 관련주도 조금 더 챙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섹터 안에서의 주모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전기차가 또 특징적이었는데 포드와 GM 간의 상반되게 또 테슬라 쪽에 리스크가 나오면서 트레이딩 권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평가해 주셨던 테슬라가 또 많이 밀렸어요. 네. 예. 테슬라는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 높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계속적으로 같은 빠지면 입장이시고. 사고 오르면 팔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뭐 조그만 악재에 크게 휘청이는 거 보면 여전히 그냥 투자자들이 현재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포드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포드 엄청나게 많이 예. 올랐는데 뭐 포드의 상승세는 좀 더 계속 되겠지요. 그런데 뭐 이 포드만의 일방적인 상승세는 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어제 뭐 도요타 자동차도 한 2% 초반의 상승세를 기록해서 네.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뭐 자동차 주식들이 어제 전체 다 좋았는데 저는 뭐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지만은 너무 낙관만은 하지 말자. 많이 올라 있다. 좀 보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계의 심리도 좀 가지면서 전기차주에 대해서는 같이 좀 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함께 언급해 주셨어요.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는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장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거든요. 대처가 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예, 뭐 너무 안 좋겠죠. 뭐 네. 일단은 시초가 안 좋을 거고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만회를 조금 하면서 끝날지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뭐 어려운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2,900 깨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시장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뭐 주말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러면 금통위에서 저희가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게 거의 뭐 100%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접하고 있는 뉴스인데 막상 이게 이제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이미 소화가 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미 네. 소화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 3번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도 다 예상하고 하고 있는 거고. 부분이라서. 예. 그거는 뭐 별다른 뭐 그냥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이러면은 뭐 세 차례까지 얘기를 하셨고 뭐 추가적인 뭐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시각의 좀 변화가 좀 더 어두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은행주라던가 보험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추세 대응을 해도 괜찮을지. 잠깐 볼까요? 네. 어제 뭐 하나금융지주를 제가 뭐 항상 탑픽으로는 은행주가 얘기하는데 신고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요. 예, 어제 조금 오르긴 올랐나요? 어제는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뭐 아직까지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추세가 살아 있고 네. 그러나 뭐 지금 쫓아서 사면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되지 않아서, 거는 예. 오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네, 장기적인 네.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사보자. 네. 밸류에이션 그렇게 안 비싸다. 일단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의 대응 능력의 고난이도가 더 요구되는 건 사실 우리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평정을 하기 전부터, 등장하기 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 자리까지도 가능성이 언급이 됐어요. 3위가 아니라 3점 바로 다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일단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은 이랑 삼성 SDI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에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걸림돌이었던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는 이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네.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네. 조금 더 추세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봐야 되고 네. 하단 쪽에서 이제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뭐 그때쯤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장비 지주는 계속적으로 제가 뭐 어제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초 저번 주 말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뭐 단기간에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 하나 더 주시면 팍스로비드가 바로 이제 도입이 돼서 투여가 됩니다. 네, 무료로 환자들에게 배포가 되고 상관이 크게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가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워낙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잖아요. 네, 어떤 쪽에 조금 더 먼저 반응할까요? 뭐 다 알고 있는 네. 거죠. 뭐 일단은 뭐 여행 관련주, 여행주들. 여행주. 네. 그 다음에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고, 그동안에 LCC는 계속적으로 저는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자. 대신, 티웨이 항공이나, 그 다음에 1위 업체인 제주항공으로 좀 주로 접근을 해보자. 티웨이 항공은 운수 조정권 재분배로 인해서 장거리 노선 편입을 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네. 지금 뭐 3개 노선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3월서부터 네. 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비행기도 장거리 비행기용 구매를 또 추가적으로 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티웨이 항공을 저는 LCC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는 역시 강원랜드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호텔신라는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괜찮으니까 계속 뭐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살 거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조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 2인자의 입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게 되면서 네, 뉴욕 증시는 그간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뭐 물거품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술주 위주로 해서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불안한 투자 심리는 바로 우리 시장에도 뭐 직격탄을 줄 것 같죠. 오늘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해주고 계시고요. 금통의 뭐 결정이라던가 오늘 사회적인 거리두기 연장 여부 11시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까지 잘 챙겨보시면서 오늘 전략 단속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